나라마다의 품종의 우수한 소들이 있지만 한우도 그거에 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우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 수출길이 막혔던 이유가 구제역 때문인데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채널 발리마켓TV의 노상우 셰프입니다. 네, 오늘은 소고기, 한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슈는 작년에 이제 에이펙 때 발표되었던 싱가포르로의 수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을 다녀보면서도 한우라는 게 굉장히 우수한 그 소고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요. 나라마다의 품종의 우수한 소들이 있지만 한우도 그거에 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우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한우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수출길이 막혔던 이유가 구제역 때문인데요. 뭐 많은 편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 구제역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면 수출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제주도가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작년 6월의 일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에이펙 때 이제 싱가포르에서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우를 먹을 수 있게 된 측면이 좀 있죠. 아마도 이제 K푸드가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한우를 이제 알리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축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갖는 아쉬운 점은 이제 마블링에 너무 국한된 등급 체계가 좀 아쉬운 측면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산 방식이나 사육 환경도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감이라든지 맛이 하나로 이제 귀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어떤 다양한 소고기 시장이 존재하는 이제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품종도 있을 뿐더러 또 사육 방식, 급여하는 사료들에 따라서도 다양한 소고기들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그 지난 홀푸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방목 사육하는 그런 방식들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단계가 나눠져 있고, 급여하는 사료, 곡물이냐 혹은 그래스페드냐 이런 차이들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건강을 좀 생각하시고 미식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스페드라든지 동물 복지가 인증된 소고기도 소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증명이라도 하듯이 USDA 미 농무부에서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어라, 홀푸드에서도 소지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소고기라고 하면 맛은 있지만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면서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맛적인 목적으로만 갖고 이제 좀 먹는 측면이 우리나라에는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오해는 좀 풀리고 또 소고기에 대한 영양적 또 미식적 재평가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서 그런 트렌드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 소비자 인식으로는 무조건 마블링 많은 것들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등급 체계가 이제 마블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는데요. 사실 셰프로서는 그런 게 되게 아쉬워요. 제가 셰프로서 이제 추구하는 소고기는 단순하게 이제 마블링의 어떤 기름진 맛뿐만 아니라 소고기 자체 가 갖고 있는 어떤 품종의 특성, 그 다음에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는지, 또 그거를 숙성시켰을 때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소고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재미가 있겠죠. 또 미식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제 요리를 선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주 축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화는 결국에는 공동사용 문화입니다. 공동사용 문화는 이제 다른 육지에서는 사실 하긴 어려운 것을 이제 공동사용 문화로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방목하고 목초를 급여하는 데 있습니다. 방목하고 목초하는 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암소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런 공동사용 문화를 통해서 출산을 잘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이제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좀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소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소들을 일부러 운동을 시켜 왔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가 사실은 쭉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워낙 마블링 위주로만 소가 평가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잊혀져 가고 있던 문화였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조명하게 되면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저희도 방문 드렸고 또 그 소고기를 또 저희한테 공급해 주시는 대표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많이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고기를 맛볼 수 있다 라는 측면이 생기면서 또 상품을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요새 이제 뭐 이유식을 하시는 분들이나든지 아니면 건강한 소고기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래스페드 이제 소고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키웠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고기를 제가 찾아가지고 또 부위별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일단 이 제주 목초 암소의 특징은 맛과 풍미에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한우보다는 훨씬 더 깊은 맛이 있고요. 네, 건강하게 자라다 보니까 어떤 탄탄한 육질, 어떤 지방을 구워 먹었을 때도 끝까지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칸뜻한 고소함이 있어요. 네, 실제로도 이제 풀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고기를 먹었을 때 곡물 사료만 먹고 자랐던 한우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풀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풀향의 그런 산뜻함과 약간의 산미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리지 않고 끝까지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한우를 대부분은 좋아하시겠지만 어떤 기름기 많고 또 속을 먹었을 때 이렇게 더부룩하거나 속이 소화가 잘 안 되셨던 분들한테는 제주 목초 암소가 새로운 어떤 대체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한우를 좋아하셨던 분들도 미식적으로 이런 소고기도 있다라는 경험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제주 목초 암소의 특성에 맞는 요리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더 길만 하지 말고 제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제주 목초 한우 암소의 특징 자체가 약간 풋풋한 풀향, 그 다음에 약간의 산미, 그리고 물리지 않는 그런 지방, 깨끗한 지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특성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식재료를 선택을 했는데요. 제주 한우의 풍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는 비트랑 그런 어떤 풋풋한 풀향과 산미를 살려줄 수 있는 한라봉, 그 다음에 대저토마토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비트즙 내린 거를 졸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비트즙의 한 절반 정도의 한라봉즙을 넣고 같이 졸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요를 졸여줄 때 준비한 발사믹 식초도 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향신료도 같이 넣겠습니다. 소스는 한 절반 정도로 다운을 시켜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끓여낼 거고요. 이 소스에 제가 한라봉 제스트도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는 이 소스가 끓고 있는 동안 토마토랑 한라봉은 세그먼트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 한라봉을 보시면은 이제 껍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하고 안에 그 탱글탱글한 요 살들만 이렇게 한 거를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저토마토 역시 같은 크기로 이제 썰어줄 건데요. 토마토는 꼭지를 따주시고요. 씨랑 과육이랑 좀 따로 분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육 요 부분을
약간 한라봉 세그먼트 크기로 자르겠습니다. 세그먼트들을 이렇게 그냥 쓰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넣고 살짝 분량을 좀 입혀줄 거예요. 네, 소고기는 소금 간을 이제 해줄 건데요. 골고루. 고기는 굉장히 이제 라이트하게 구워낼 거예요. 마이야르 반응을 충분히 주긴 할 거지만 라이트하게 구워낼 건데, 또 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지방이 아까 맛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방을 요 가니쉬 할 때 또 사용을 할 겁니다. 벌써 고기 구웠을 때 일반 한우랑은 좀 다릅니다. 구수하고요. 훨씬 더 좀 깊은 향이 나요. 깊은 향이. 약간 한 미디엄 레어 정도로 구워줄 거예요. 살이 훨씬 탄력이 있는 게 느껴져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자, 레스팅 줄 거고요. 자, 요거 한 입 먹어볼게요. 살짝 1등급이다 보니까 아주 육질이 부드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씹는 맛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약간 우유 같은 맛도 좀 나요. 제주 후구가 그렇거든요. 근데 얘도 그런 사료가 좋아서 그런지 좋네요. 이 정도 구워내면 될 것 같고요. 모인 기름들을 야채들에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 지방이 들어간 거에다가 약간의 소금, 그리고 준비된 가래초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네, 소스도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단면, 고기 익은 단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새우살을 또 담아주겠습니다. 단면이 보일 수 있도록 위에 소스를 부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가니쉬들을 올려주겠습니다. 알갱이 있는 큼지막한 치소톨들을 올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스페드 제주 암소 한우 영상 잘 보셨죠? 네,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주 암소 한우를 이 영상이 올라가는 3월 1일부터 런칭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런칭은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달 정기적으로 암소 한우 잡는 날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1일과 15일 양일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첫 런칭은 3월 1일부터 8일까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3일 동안에는 한정 수량으로 2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저거 소고기를 먹어봐야겠어 하시는 분은 이 3일간 주문을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암소 한우는 그래스페드 제주 한우 암소 외에도
투뿔 넘버 9 국내 최고 등급의 무항생제 화식 한우도 같이 런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맛에 맞게,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셰프가 정말 엄선해서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 그런 희소성 있는 암소들만 선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를 믿고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맛이 없거나 맛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평소에 한우에 대한 생각과 또 소고기를 먹는 철학을 말씀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래스페드 제주 암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노셰프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로서리 발리마켓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미식생활 하세요. 친환경 농산물은 발리마켓, 농장 직송도 발리마켓, 구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